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새로운 한 주의 시작, 월요일 뉴스투데이 경남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팔룡터널 개통으로 복잡해진 창원 양덕광장 교차로의 신호체계가 달라졌습니다. 교통체증이 사라질지는 더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드론의 활용 범위가 갈수록 넓어지고 있습니다. 거창의 과수원에선 사과 수정에 꿀벌 대신 드론을 투입하고 있습니다. 부마 항쟁 당시 미국이 군대 투입을 승인했다는 사실을 MBC가 최초로 확인했습니다. 경상남도가 고위험 정신질환자에 대한 위기 대응과 맞춤형 관리 지원을 위한 긴급 대책을 시행합니다. 농업 부문의 드론의 활용 범위가 갈수록 넓어지고 있습니다. 거창의 사과 과수원에선 드론이 꿀벌을 대신해 인공 수분에 사용되고 있습니다. 서윤식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하얀 사과꽃이 만발한 과수원 위로 드론이 저공 비행합니다. 꽃가루를 섞은 물을 뿌려 인공 수분을 하고 있는 겁니다. 드론이 꿀벌이 된 겁니다. 잦은 이상 기후로 꿀벌 개체수가 해마다 줄자 거창군이 국내 최초로 과수원에 이 기술을 도입했습니다. 가장 큰 장점은 노동력과 작업 시간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다는 것. 제 뒤로 보이는 과수원의 면적은 1헥타르 정도입니다. 이 정도 과수원을 드론으로 인공 수분하는 데 걸리는 시간은 10분 정도면 충분합니다. 기존 방식대로 면봉에 꽃가루를 묻혀 수분하면 24시간이 걸리니까 비교 자체가 무의미합니다. 덕분에 이맘때 일손을 못 구해 발을 구르던 농민들이 크게 반기고 있습니다. 면봉을 하게 되면 일주일에 내서 열흘이 걸립니다. 그러면 이미 수정된 후에 또 수정을 하기 때문에 이 효과가 없습니다. 그러나 드론은 30분, 1시간 이내에 하기 때문에 작업 비용은 절반 이하로 떨어집니다. 수분율도 80% 이상으로 기존 방식에 못지않습니다. 때문에 거창에서 드론을 이용한 인공수분 과수원은 올해 100헥타르 이상으로 확대됐습니다. 비용도 절감되고 또 인공 수정률이 높기 때문에 사과뿐만 아니라 앞으로 또 복숭아라든지 살구 등을 비롯한 타 작물에도 저희들이 확대할 계획입니다. 파종과 방제, 방역 등의 작업을 넘어 꿀벌을 대신한 인공 수분까지 드론이 우리 농촌 들녘을 종횡무진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서윤식입니다. 창원 팔룡터널이 개통하면서 양덕광장 교차로는 창원에서 가장 복잡하고 붐비는 곳이 됐습니다. 일부 진출입로 폐쇄 대신 신호체계를 손질했는데요. 그 효과는 좀 더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장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창원시 양덕광장 교차로입니다. 6개 도로가 교차하는 복잡한 구조입니다. 팔룡터널 개통으로 교통 대란이 예상되자 일부 도로에선 진출입을 통제했거나 폐쇄할 계획을 세웠습니다. 하지만 야구 시즌이 시작됐는데도 예상 교통량에 못 미치자 계획을 바꿨습니다. 우선 팔룡터널 출구에서 좌회전을 허용했습니다. 공양로와 양덕로 방면으로도 동시에 좌회전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주민 편의를 위해 불필요한 규제를 최소화하기 위해서입니다. 봉암공단 근로자들과 양덕동 주민들은 운동장 사거리와 어린교 교차로까지 되돌아오는 불편이 사라진 겁니다. 그때는 직진했다가 좌회전 봤는데 지금은 똑바로 좌회전 되니까 시간도 단축되고 열 가깝고 좋죠. 약 한 몇 분 정도? 한 5분 정도? 육지 6현시, 즉 6개 진출입도로, 6개 교통신호 체계를 5지 5현시로 바꾸려는 계획은 보류됐습니다. 양덕동과 봉암동 주민들의 반발이 크기 때문입니다. 창원시와 경찰은 본격적인 야구 시즌과 유니시티 입주까지 교통량을 지켜본 뒤 양덕광장 교차로에 대한 교통신호 체계를 다시 세우기로 했습니다. MBC 뉴스 장영입니다. 오늘 나가실 때 우산 하나 챙기시길 바랍니다. 아침부터 비 소식이 있는데요. 비는 오늘 밤이나 내일 새벽까지 이어지겠습니다. 비의 양은 경남 내륙 지역이 5에서 20mm, 남해안 지역은 10에서 40mm로 봄비치곤 제법 많겠습니다. 오늘 아침 기온은 평년과 비슷하지만 낮 기온은 평년보다 4에서 11도 낮아 다소 서늘합니다.
창원의 아침 최저 기온 11도, 진주는 10도에서 시작하겠는데요. 낮에는 창원, 진주 14도까지 오르며 어제보다 3, 4도가량 낮겠습니다. 이성 영상입니다. 오늘 흐린 가운데 비로 인해 가시거리가 짧고 도로가 미끄러울 것으로 보입니다. 교통안전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낮 기온이 크게 오르지 않고 바람까지 불어 서늘하겠습니다. 아침 기온부터 보시면 밀양 9도, 함안 9도, 양산 11도에서 시작합니다. 낮에는 밀양 14도, 함안 13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서부 지역입니다. 거창 7도, 산청 8도에서 시작합니다. 낮에는 거창 13도, 합천 12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최고 3m로 높게 일겠습니다. 남해안을 중심으로는 바람이 강하게 불겠습니다. 내일 비가 그친 뒤 당분간 맑은 날씨가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내일부터 낮 기온도 평년 기온을 회복하겠습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진주와 창원에서 일어났던 묻지마 범죄. 피의자들의 공통점은 조현병입니다. 조현병은 생각보다 흔한 질병으로 누구나 걸릴 수 있다고 하는데요. 자세한 이야기 TMI에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원래는 정신분열병이라고 되어 있는 건데 100년 전에 스위스 의사 이제 유진 블루일러라는 사람이 이제 스키조프레니아라는 말을 그때 만들었거든요. 그 스키조라는 거는 분열된다는 뜻이고 프레니아라는 말은 이제 마음이라는 뜻이기 때문에 정신이 분열된다 이렇게 일본에서 그렇게 번역을 해서 병명으로 썼고요. 그걸 이제 우리나라가 그대로 가져와 가지고 정신분열병이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했던 건데 이제 완전히 뭔가 정신이 분열돼서 망가진 게 아니라 좀 균형을 좀 잃었다. 예, 그래서 이제 그런 조율이 좀 필요하다. 도파민에 이상이 생기면서 신경 전달 물질의 균형이 깨져 환청과 환시, 망상 같은 문제가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감정의 뇌 쪽으로 가는 도파민 영역이 올라가가지고 생기는 게 양성 증상이고 전두엽 쪽으로 가는 도파민 길이 기능이 저하돼서 생기는 게 이제 음성 증상이다. 지금 이렇게 이해를 하고는 있는데. Wake up and smell the coffee. Is your cup half full or empty? When we talk, you say it softly, but I love it when you're. 급성기의 조현병 환자 같은 경우는 이제 이렇게 남들보다 더 위험한 행동을 할 가능성은 좀 있다고 볼 수 있거든요. 왜냐하면 판단력 자체가 없으니까. 그리고 뭐 피해 망상 같은 게 있는 경우, 그런 경우는 이제 남들이 나를 해친다라고 생각하니까 자기가 먼저 공격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고, 뭐 또 심한 이제 경우는 자해를 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고, 예. 그래서 이제 급성기 때는 입원 치료가 꼭 필요한 거죠. 안전을 위해서. 예. 그렇다고 모든 조현병 환자가 위험하다고 볼 수는 없는 거고, 제가 얘기했듯이 좀 만성적으로 음성 증상이 또 많이 있는 분들은 오히려 더 뭐 위험하지 않은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가까운 보건소의 정신건강복지센터에 전화를 해주셔도 되고요. 정신건강복지센터에 있는 전문 요원이 일단 현장으로 나가서 그분과 상담이라든지 이제 상황을 한번 살피게 되죠. 그래서 이제 이분이 치료가 필요한지 안 한지에 대해서 판단을 하실 수 있습니다. 전문 요원분들이요.
don't hide. Too shy. 다음 소식입니다. 부마 항쟁과 5.18 광주 항쟁은 민간인 시위에 군대가 투입되면 어떻게 되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군부 독재가 저지른 유혈 사태. 그런데 여기에는 또 다른 동조자가 있었습니다. 부마 항쟁 당시 미국이 군대 투입을 승인했다는 사실을 MBC가 최초로 확인했습니다. 황재실 기자입니다. 박정희 독재 정권이 공수특전 여단을 민간인 시위 현장에 투입한 건 부마 항쟁 때가 처음입니다. 그런데 공수부대 외에 해병 1사단 7연대가 위수 지역인 포항을 이탈해 부산으로 들어왔습니다. 당시 해병은 한미연합사령부의 작전 통제를 받았습니다. 한미연합사 승인 없이 군대 이동은 불가능했습니다. 취재진은 2대 한미연합사령관 존 위컴에게 해병대 이동을 승인했는지 물었습니다. You're right. That kind of an approval might have been made at a lower level than my level as a commander-in-chief. And it probably was made. Yes, we'll move the Marines down there. 미국이 부마 항쟁에 해병대 투입을 승인한 사실은 40년 만에 처음 밝혀진 것입니다. 미국은 한국의 민주화 운동을 지원하는 대신 무력 진압에 동조했습니다. But I think that our State Department at the time was somewhat ignorant of them and their capabilities. 미국은 7개월 뒤 광주에서도 똑같은 입장을 취합니다. 주한미 대사관은 80년 5월 7일 공수부대가 광주로 이동하고 있다는 사실을 본국에 알리면서 만약 해병 1사단의 투입 요구가 올 경우 동의할 것이라고 보고합니다. 아주 적나라하게 드러났던 것은 광주 항쟁에서의 군부의 동원의 묵인이고요. 그런 것이지만 그런 단초들은 결국은 부마 항쟁에서부터 시작됐다고. 공수부대 투입과 미국 정부의 묵인. 광주 항쟁 유혈 진압의 시작은 부마 항쟁으로부터 시작됐습니다. MBC 뉴스 황재실입니다. 경상남도가 고위험 정신질 환자에 대한 위기 대응과 맞춤형 관리 지원을 위한 긴급 대책을 시행합니다. 도는 미등록 고위험 정신질 환자에 대한 일제 조사를 통해 등록 관리를 하고 고위험 정신질 환자들의 외래 치료비와 응급 입원 진료비 본인 부담금을 지원합니다. 또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와 정신건강복지센터 간 통합 사례 관리를 하고 경찰, 소방 등과 위기 대응 시스템을 구축해 관리 사각지대를 막는다는 계획입니다. 내고장 소식입니다. 지역 주민과 관광객을 위한 평사리 음악회가 오늘 오전 11시 하동군 악양면 최참판댁에서 열립니다. 벼 조기 재배단지 첫 모내기 시연회가 오늘 오전 남해군 방월간사지에서 열립니다. 2019년 지역 소비 촉진 캠페인이 오늘 오전 10시 30분 김해시 가락로 사거리에서 진행됩니다. 농촌 여성 생활과학기술 프로그램인 한방꽃차 소믈리에 자격과정반이 오늘부터 다음 달 27일까지 매주 월요일과 금요일 창녕군 농업기술센터에서 운영됩니다. 어젯밤 11시 35분쯤 함양군 지곡면의 한 농가주택에서 불이 나 내부 108.9제곱미터에 있던 가재도구 등을 태워 소방서 추산 1,400만 원 상당의 재산 피해를 낸 뒤 30분 만에 꺼졌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주택 내부에서 폭발음이 났다는 목격자의 진술을 토대로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경남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계약 편의를 제공하는 대가로 시공업체로부터 거액을 받은 혐의로 도내 모 자치단체 공무원 A씨를 구속하고 업체 대표 B씨는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모 부서과장으로 있던 A씨는 2017년 6월 B씨에게 공사계약 편의 제공을 약속한 뒤 본인 계좌로 3천만 원을 받고 이듬해 2월 2천만 원을 더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B씨는 지난해 1월부터 9월까지 수의 관급 계약 9건을 따내 공사를 시행하고 A씨는 빌린 돈이라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습니다. 김해시가 장유쓰레기 소각장 증설을 위해 환경부와 사전 협의를 마치고 국고보조금 신청을 하는 등 관련 절차를 진행해온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경남도와 김해시 등에 따르면 김해시는 환경부 환경관리공단 등과 예산 사전 협의를 마치고 지난달 사업비 864억 원 가운데 절반을 지원해 줄 것을 환경부에 신청하고 이달 들어 예비 타당성 조사를 면제해 줄 것도 함께 요청했습니다. 반면 인근 아파트 주민들로 구성된 비상대책위원회는 예산 협의를 중단하고 주민과 간담회를 열 것을 요구한 바 있어 마찰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경상남도가 올해도 주택 건설업체 등의 건축 재능 기부를 받아 저소득층의 주거 환경을 리모델링해주는 도민 행복주택 지원 사업을 추진합니다. 올해는 태영건설과 중흥토건 등이 건축 재능 기부에 동참하며 참여 기업들은 한 가구에 3천만 원 정도 사업비를 내 주거 환경 리모델링 공사를 합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도 300만 원 상당의 가전제품 등을 기증하며 사업 대상 가정은 다음 달 17일까지 시군 추천을 받아 최종 6가정을 선정합니다. 창원지법 행정단독 김형원 부장판사는 육군 복무 중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병의 어머니 박모 씨가 보훈 대상자 유족으로 등록해달라며 경남 동부 보훈지청장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습니다. 김 부장판사는 박 씨 아들이 입대 전에는 허리 통증이나 불면증으로 진료받은 사실이 없었던 점, 치료를 받으려고 청원 휴가를 요청했으나 중대장이 이를 거부한 점, 극단적 선택을 하기 전날 밤 중대원 전체가 얼차려를 당한 점 등을 고려하면 군 당국의 미흡한 조치로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습니다. 경상남도는 더위가 시작되는 다음 달부터 여름철 감염병 비상방역 근무를 시작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기간 도와 시군 보건소는 평일은 오후 8시까지, 공휴일은 오후 4시까지 방역 상황실을 운영하고 근무 시간 외에도 24시간 비상연락 체계를 유지합니다. 또 21개 기동 방역반이 매주 한 차례 이상 취약 지역을 방역하고 병의원과 학교 등 2,000여 곳의 감염병 질병 모니터 지정기관은 매일 감염병 발생 여부를 확인합니다. 경상남도가 오늘까지 도내 수출업체 등과 베트남을 방문해 농식품 수출 마케팅 등의 활동을 펼칩니다. 도는 지난 24일부터 베트남 안테나숍 등에서 현지 반응을 점검하고 수출 확대 방안을 논의하는가 하면 경남농식품 홍보판 촉전과 수출 상담회도 열었습니다. 이를 통해 한국배영농조합법인은 현지 업체와 20만 달러의 배 수출 계약을 맺는 등 성과도 냈다고 도는 밝혔습니다. 행정안전부가 다음 달 29일까지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인구 감소 지역 통합 지원 사업을 공모합니다. 올해 공모에선 인구 감소 지역으로의 청장년층 유입과 귀촌 활성화에 초점을 맞춰 4-5개 지자체를 선정해 40억 원의 사업비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이를 통해 지역자원 창업 공간과 창업 관련 컨설팅, 실습용 지원시설, 문화예술 창작 공간 조성 같은 청장년층과 귀촌인들의 창업 정착을 유도할 사업 유형을 발굴합니다.